대기업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도입해서 커가야 되는 시대였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실리콘밸리 애들이랑 뭐가 다르지? 근데 나는 왜 쟤네가 만든 거 도입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한이 계속 쌓이는 시기였고요. 대기업의 임원은 1월에 임원이 돼가지고 10월에 평가를 받는데 1월에 임원이 되면 3월까지는 계획 수립하고 3월부터 8월 내에 당장 내가 5개월 내에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들, 내년도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체계들이 이제 새로운 혁신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이 되죠. 지금 같은 이제 변화의 시대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고 가라앉는 배에선 나와야 하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 비즈니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회사 모획과 김태형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H에너지 대표 함일한입니다. 모두가 매일매일 전기를 다 쓰지 않습니까? 하루도 전기 없이 못 사는데 근데 이걸 누가 만들지? 누가 사업을 하지? 그 돈은 누가 벌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시장이 완전히 비어있더라고요. 보시는 분들 다 비싸게 생각하면 전기하면 한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생각들. 근데 한전이 못하는 일이 뭐 엄청나게 큰 시장들이 있고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계신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누구나 쉽게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자원의 규모가 2만 킬로와트 정도 넘어서고 있고 원전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까지 갔다. 올해 기업가치 500억으로 시리즈 B 투자 70억을 받았고요. 매년 뭐 한 2배, 3배 정도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가 대략 25세 LGCNS를 들어왔습니다. 석사를 빨리 마치고 들어왔고 만 30에 팀장을 달았는데요. 그 당시는 뭐라 그럴까 젊은 피의 파죽지세였죠.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각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사업팀장을 하려면 안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신사업을 가지고서 이 분야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제 회사를 설득해서 사업팀을 만들게 되죠. 제가 4년 만에 과장 달고 5년에 팀장이 됐는데 과장으로 팀장이 되다 보니까 과장이 팀장이 되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차장으로 바꾸고 차장부터 팀장이 됐거든요. 30살 때부터 해서 매번 이제 팀장이 되면서 그 새로운 팀을 없던 팀을 만들었고 그러면 어떤 팀을 만들면은 아무도 거기 팀원으로 배정을 안 해주면 제가 다 설득해서 우리 팀을 끌어들였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었는데요. 저희 팀에 이제 포항공대 박사가 셋이 있고 서울대 석박사가 셋이고 20명 정도 돼 정말 화려한 인맥을 제가 이제 다 꾸렸죠. 이제 어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쌓아야 되잖아요. 예의를 못 차린 면도 되게 많죠. 30의 팀장인데 뭐 45 이런 팀장이랑 부딪히면은 아무래도 그 당시는 뭐 나이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면 저도 이제 비슷한 막말을 하죠. 굉장히 싸움닭이었고 진취적이었고 38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이제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트라이하고 뭘 하고 해봤었는데 이비즈니스 사업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RFID 사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에코 사업팀이라고 해서 에너지 전반적인 걸 가지고 하는 거를 사업을 맡게 됐고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던 건 무엇이냐면은 신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기업 압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신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기술 투자를 하고 리스크 테이킹 안 하면은 신사업을 못 여는데 그때 대기업이다 보니까 리스크 테이킹과 투자를 안 했어요. 무엇을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하겠죠. 그 근본적인 한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은 당장 내가 5개월 내에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들. 대기업은 굉장히 슬로우 사이클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지 자기네가 전체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큰 전략이 아니라고 제가 느꼈고요. 왜 직접 밖으로는 안 나갔었냐면 사실 모두가 느끼는 불안감이죠. 가장 기본은 가족이죠. 내가 나가서 이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전하게 여기서 대기업에서 신사업을 하겠다 이런 어프로치를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두 번째 다른 거로 바꿔서 해보고 안 되니까 세 번 다른 거로 바꾸다가 그때 깨달음이 되게 늦었는데 미련한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고 현타라기보다는 깨달음인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 영화인데 트랜스포테이션인가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지상 1m인데도 아직 괜찮은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죠. 죽는 거죠. 그것이 시각화되면서 저를 이제 설득하게 됐습니다.
전 수학을 전공했고 LG에서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태양광 사업이나 이 시장의 분류의 틀은 제가 잘 알았고, 내가 수학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기 시장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 시장은 제 말로 무주공산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강남에 땅 가진 부자가 그 땅에다 건물을 자기 돈으로 짓고 나서 그 건물을 쪽에서 김밥 천국 장사를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비유를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전기 전문가가 인공지능도 하고, 전기 전문가가 수학도 하고, 전기 전문가가 금융도 하고, 아주 폐쇄적인 시장이었던 것이죠. 이제 전기란 건 누구나 쓰는 필수적이니까 엄청난 시장들이고 아무도 안 보는 시장이었다. 2018년 1월에 또 3월 사이에 이 아이템을 정리해가지고 4월에 창업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모두햇살 모햇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유 옥상이란 가치를 되게 중요하는데, 옥상은 환경 파괴가 없잖아요. 산 깎고 이런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비싸게 사주거든요. 옥상에다 태양광 올리기가 많이 유도를 하는데 다 안 하죠. 왜냐하면 옥상 소규모니까, 소규모로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서 비용 구조를 맞춰서 수익을 만드는데,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전기공사 업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옥상, 유휴 옥상을 찾아서 저희 플랫폼에 등록을 합니다. 여기 계신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전기공사라고 개인들이 직접 소유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제 100% 사업을 딴 후에 내리고 내려서 55% 사업하던 체계에다가 그거를 저희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걸 제거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발전된 전기를 20년간 한전이 고정 가격에 사주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수익을 옥상주라든지 투자자와 지역에 있는 시공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태양광 사업 수익이 되게 좋은 체계입니다. 유가 변동에 상관없이 항상 매출이 고정되는 체계고,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가 되니까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체계가 되죠. 이제 일반인들은 이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감에 대한 전략으로 저희는 초창기에는 이제 한국동서발전 같은 한전의 발전자 회사라든지 경상북도, 광명시, 서울시 이렇게 기관들이랑 초창기에 많이 같이 출발했던 것이고요. 그 첫 번째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이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고요.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찾아가 보자, 같이 해보자. 근데 갑자기 평창에서 보자 그러면 평창까지 차를 움직여서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남해군에서 주임 한 분이 보자 그러면 계획서 준비해서 가고, 모든 거를 다 해봅니다. 그 다 해보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요, 우리 모든 직원이 함께 뛰는 순간이라서 그 모두가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컨센서스 하는 과정들이에요. 사실 동작구 성대कर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가장 먼저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경상북도를 출발하는데, 그때 경상북도로 갈 때는 우리 전투 의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상당했던 것들이죠. 예. 첫 1년 2019년대에는 20kW, 정말 그 노력을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1kW라고 하면 큰 대문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다 어느 한순간 이제 한 분기에 우리 올해 목표를 다 채웁니다. 입소문은 되게 빠르거든요. 생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수학적인 표현인데 0.9를 무한히 곱하면 0으로 수렴하는데 1.1을 한 300번만 곱해봐도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제로에서 1을 만드는 순간 이제 아무도 못 쫓아오는 것이 됩니다.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나는 수백억이 벌리지만 이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제로 투 원의 길이 스타트업의 길이라서 유니크함을 가지고 가보자, 이제 용기를 갖게 됐던 것이고요. 매출 규모로 보면은 2019년도에 매출이 0.7억 정도, 20년도에 48억, 작년이 이제 113억, 올해가 한 280억 정도 규모로 성장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목표는 임계 가입자라는 것이 있는데 10만 가입자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진요금과 전기요금은 대부분 민감하니까 저희가 본 어프로치 핵심은 그겁니다. 내 전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태양광 전기를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쓸 태양광 전기를 저기 다른 강원도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전기요금에 배송료가 있거든요. 배송료만 내면 쓰면 되니까 그런 체계로 바꾼 것이 누진컴 모햇이란 개념인데, 근데 또 저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누진요금이 2단계, 3단계 요금 비싼데 대략 월 3만 원 이상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렴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우선은 전기를 판매하는 거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들의 전략이기도 하고 가장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가치 얘기를 하고 공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 플랫폼이란 건 편향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객관적인 거란 테두리에 의해서 우리가 페라미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걸 수정할 수가 있고 그런 체계들은 밖에서는 안 드러나는 체계가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약탈적이 될 수가 있는 체계가 되는 것들이고요. 전기요금을 우리가 독점적인 플랫폼이 되고 나서 무한히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들이 제가 성장하면 상당 유혹이 있겠죠.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를 버리고
않고 매 순간 살짝 변절하면서 초심을 잃는 그런 과정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매일 유혹이 있는데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놈이 아빠가 스타트업 갔으니까 어떤 거 같냐 그랬더니 그때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 아빠가 대기업 있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포항고대까지 나와가지고 저기서 저런 일 하고 있으면 뭐 공부 열심히 할 이유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타트업 나와서 하니까 이 사람이 눈빛이 달랐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빠 회사도 와보고 막 그러면서 그때 한 7시에 출근해서 한 9시에 퇴근하고 막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인데 퇴근하고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가양대교 이렇게 넘어갔는데 갑자기 감성적이 되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글로벌 엣지의 문제에 도전하고 있구나. 그게 뿌듯하더라고요. 저기 라스베가스라는 땅이 있고 이런 비전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같이 갑시다 할 때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저기에다 길을 닦고 이 환경을 만들어놓은 모두가 들어오고 그 모두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게임 메이커는 저희가 되는 것들이고 내가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전략들 그런 것들이 가장 재미있고 대신에 모든 사람들한테 맞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매일 불안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요. 매일 치열하게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됨에 있어서 나는 매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인가 이 결정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두렵고 한 과정이지만 무수히 생동감이 넘치는 과정일 겁니다. 이제 무언가 바꾸고 있구나 하는 도전하고 있구나 그 감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